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새해가 다시 밝았습니다. 설 연휴는 잘들 보내셨는지요? 설 이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든 어떤 결심을 했고 또 실패했든 그건 모두 이제 과거의 일입니다. 오늘부터 1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다시 성실하게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는 상관이 없지만 연휴가 끝날 첫날부터 시장은 바빴습니다. 미국 증시는 등락을 거듭하다 중반부터 밀리며 나스닥이 하락으로 끝나는 등 약간의 약세였습니다. 반면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이 무려 26개월 만에 5만 달러를 탈환하는 등 연휴 내내 초강세였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다시 물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30분 CPI가 발표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달 GDP와 고용이 모두 예상보다 너무 강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경기보다는 물가를 걱정하고 있죠. 이럴 때 시장이 계속 오르기 위해선 경기는 강하지만 물가는 잘 내리는 골디락스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일단 예측은 나쁘지 않은데요. 전체 물가가 지난달 3.4%보다 무려 0.5%포인트나 하락하여 최초의 2%대 진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달에 2%대 물가를 달성하게 된다면 무려 2021년 4월 이후 거의 3년 만에 2%대 물가로 재진입하는 것이 됩니다. 근원 CPI의 경우 여전히 비싼 주거비 문제로 전체 CPI만큼 급격히 하락하진 않지만 어쨌든 지난달보다 0.1%포인트 하락하며 내림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동시에 은행 위기가 여전히 터지지 않은 시한폭탄으로 남아있게 되면서 금리는 연준의 예측치보다 훨씬 더 급진적으로 하락할 것을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가 너무 강하다 보니 연초보다는 확실히 금리 전망치가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거야말로 진짜 최적의 시나리오죠. 경기는 강하고 물가는 내리는 골디락스의 흐름으로 정말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현재까지의 흐름만 놓고 보자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골디락스 흐름으로 갈 경우 오늘 비록 살짝 조정을 받은 주식시장도 여전히 신고가를 경신하며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의 신고가도 그리 멀지 않게 되고요.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명백한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만년 2위였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년 1위 애플을 꺾고 새로운 1인자로 등극했죠. 이후로도 시가총액의 차이를 오히려 벌려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몇 차례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잠시 제친 적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일시적 변화가 아닐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의 애플 추월은 시대의 흐름이 모바일 웨이브에서 AI 웨이브로 넘어가는 패러다임 전환에 의한 변화입니다. 따라서 결코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이 밑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장중에 일시적으로 아마존의 시총을 넘었습니다. 비록 종가상으로는 다시 밀리긴 했지만 아마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아마존과 구글까지는 제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구글과 아마존도 매그니피센트 7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AI 관련주이긴 하지만 AI 최대 수혜주인 엔비디아를 대적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멀지 않은 미래에 조만간 순위가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애플조차 그 자리를 지키기가 수월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가총액상에서 아주 중대한 변화가 하나 더 있죠. 3초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발견해 보시죠. 발견하셨나요? 네, 은과 비트코인의 시총 변화입니다. 상품 시장의 영원한 압도적 1위는 당연 금입니다. 미국 1위 기업보다도 시장 가치가 무려 4배 이상 더 크죠. 그리고 상품 시장의 영원한 2인자는 수천 년 동안 은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의 역사가 뒤바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은은 시장 가치가 2계단 떨어지면서 하락 추세이고 그 자리를 비트코인이 반대로 2계단 올라오면서 가파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는 곧 1조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은과의 격차는 정말 며칠 사이에도 역전될 수 있을 만큼 좁혀지게 될 것입니다. 은이 어떤 자산인가요? 금화, 다음은 은화죠. 금도끼, 다음은 은도끼죠. 인류 역사에서 무려 수천 년 동안 금 다음의 지위를 차지했던 최희소성 자산 중 하나입니다. 그런 희소성 자산의 순위가 무려
몇천 년 만에 뒤바뀌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은 서 계신 것입니다. 과거 수천 년간 이 지구 위를 살다 갔던 수백억 명이 미처 보지 못한 역사의 현장이 지금부터 펼쳐지려 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인류에서 디지털 인류로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패러다임의 대격변의 한 중앙에 여러분은 서 계신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아니라 인류의 진화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수천 년 만의 대격변이 지금 벌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결코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어쩌면 수년 안에 여러분은 이 진화의 완성을 보게 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이 금을 추월하는 순간 말입니다. 그 시간이 그리 길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이클 안에서 가능할 수도 있지만 아마 다음 사이클 정도가 유력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금마저 꺾게 된다면 이것은 인류 문명의 완전한 대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상징하게 됩니다. 바로 아날로그 세계에 갇혀있던 인류의 에너지를 디지털 세계로 승화시키는 대전환의 시작이죠.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금을 꺾는 그 순간이 그 치환 작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엄청난 자금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진짜 가격 상승은 이때부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이 되십니까? 지금보다 15배 정도는 더 올라서 금을 꺾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 시작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막 씨앗이 뿌려진 정도에 불과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장중에 5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무려 26개월 만에 5만 달러 탈환입니다. 물론 이제 막 5만 달러를 찍은 것이니 당분간은 4만 달러와 5만 달러대를 넘나드는 일이 빈번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5만 달러 재등극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비트코인 가격 추세의 가장 중대한 분기점인 49,000달러를 완전히 돌파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49,000달러는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에 있어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지점이었습니다. 우선 지난 현물 ETF 이슈 당시 49,000달러가 최고 가격이었다는데 의미가 있죠. 비트코인 가격이 이 지점을 뚫었다는 얘기는 곧 현물 ETF 후폭풍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제 딱 1개월간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결과는 엄청납니다. 그레이스케일 매도 물량은 계속 줄어들어서 마지막 날 5천만 달러 수준까지 줄어 유입량 대비 거의 무의미한 수준으로 작아졌습니다. 반면 유입은 막판으로 갈수록 오히려 더 커지면서 결과적으로 한 달간 약 26.5억 달러의 순유입을 이뤄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ETF의 출범입니다. 지난 2021년 비트코인 최고 불장 당시 상장되었던 비트코인 선물 ETF도 한 달간 약 20억 달러를 모았고 비트코인 이전 최고의 상품 자산 ETF였던 금 ETF 역시 당시 기준으로는 12억 달러,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19억 달러를 모았는데 비트코인 ETF는 이 모든 기록을 월등하게 뛰어넘었습니다. 말 그대로 ETF의 역사를 새로 쓴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업적과 함께 현물 ETF의 후폭풍이 완전히 정리되며 ETF 최고 지점을 뚫어냈다는 것은 분명히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동시에 이 가격은 비트코인 가격 흐름에 있어 가장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피보나치 61.8%의 일명 골든존 지점이라는 데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 비트코인 사이클들에서 이 지점의 돌파는 실제 비트코인 가격이 완전한 상승장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의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가격이 이 지점을 돌파한 이후부터 일시적인 조정은 있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가격이 이 지점 밑으로 되돌아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든존 지점을 돌파한 시점부터 완전한 상승장이 시작되었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를 돌파한 일은 단순히 앞자리 숫자가 5로 바뀌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 완전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투자자라면 이런 중요한 대세의 전환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마냥 오르기만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계속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으며 많이 올랐으면 또 그만큼 쉬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일주일 이상 무려 어제까지 8일 연속 상승을 지속했고 중요 이평선과의 괴리도 상당히 심합니다. 즉 단기적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언제든 조정은 올 수 있으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몰빵 투자는 최대한 지양하고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분할 매수를 통한 접근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엄청난 속도의 상승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현물 ETF 후폭풍이 조금 더 길게 갈 줄 알았고 반감기 이전에 조금은 조심하는 분위기도 가격의 하락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반감기 당해 비트코인의 역사가 늘 1분기에 별로 좋지 않았다는 시즌적 약점도 존재했기에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상승은 반감기 이후인 2분기부터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추세의 최중요 분기점을 넘어섰고 그 속도는 저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습니다. 아직 더 많은 분들을 태울 수 있을 것이라 방심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문이 닫히고 열차가 출발해 버린다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열차에 탑승하지 못하고 뒤에 남겨지게 된다면 그것은 모두 저의 불찰 때문입니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착각하고 서두르지 못한 나태함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항상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준다는 단순한 진실을 잊어버리고 제 수준에서의 잣대를 기준으로 함부로 과소평가했던 방종함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도 소수의 분들밖에 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모두 저의 능력 부족 때문입니다. 수많은 구독자분들이 더 이상 지옥 같은 아침 출근 열차나 버스에서 제 영상을 보지 않아도 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면 그건 역시 모두 저의 능력 부족 때문입니다. 이 점 깊게 사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만다행인 점은 여전히 문은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은 분명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스테이지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본격적인 상승장의 초입에 선 정도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홍콩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됩니다. 중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미 돈풀기를 시작했습니다. 홍콩에서 중국인들이 거래할 수 있는 현물 ETF가 출시되고 중국이 돈풀기를 한다면 이 돈들이 어디로 흘러들어올까요? 돈풀기는 중국에서만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올해 분명 여러 은행들이 다시 터져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연준은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지만 시장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선 이미 현물 ETF가 승인되었죠.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돈풀기 시즌이 시작되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올까요? 결정적으로 이제 딱 2달 정도 있으면 비트코인의 영원한 최대 호재 반감기가 진행됩니다. 비트코인의 공급은 조만간 반토막이 납니다. 수요가 그대로라는 전제하에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심지어 지금 수요는 그대로가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수요 쇼크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공급 쇼크가 더해지면, 그리고 이 아름다운 그림의 끝은 올해 중반부터 본격화될 미국 대선의 선거 시즌이 활용 점정을 찍어줄 것입니다. 역대 대선 선거 시즌의 해는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오르지 않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우주의 힘이 한 곳으로 몰리기 시작하는 시기는 2분기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